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놨다가도 어느새 헤어진 그 사람의 SNS를 다시 열어보는 내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아니, 나도 모르게 왜 자꾸만 확인하게 되는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면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집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경험은 마치 우리 뇌에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불안을 키우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소식이 도파민처럼 짧은 희열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련과 불안을 반복해서 자극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복잡한 심리의 이면을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지 궁금하셨죠? 뇌 속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집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가 우리 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이별 후 집착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도파민은 보상을 받을 때, 즉 좋은 느낌을 경험할 때 뇌에서 분비되며 우리에게 다시 하고 싶다는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 한 알에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 알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SNS에서 누군가의 게시글이나 댓글, 좋아요, 알림을 받을 때에도 바로 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반짝이는 알림, 배지가 우리 뇌에선 다음에도 이런 보상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상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주어질 때 더 강력한 중독성이 생깁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반짝이 보상이 우리 뇌를 더 자주 확인하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반복 보상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집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안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여 스마트폰을 찾는다면 이미 뇌는 그 보상 회로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 뇌를 집착 상태로 이끈다는 점 이제 이해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이 반복 확인 행동이 우리의 감정과 일상에 어떤 함정을 만드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함정을 살펴볼게요. 바로 반복 확인 행동이 우리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지입니다. 강화학습 이론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무작위 보상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행동을 더 자주 반복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슬롯머신을 생각해 보면 한 번, 두 번, 아니 어쩌면 세 번째에 나올지도 몰라 라는 기대감을 품고 계속 돌리게 되잖아요.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돌아오는 메시지나 반응이 우리 뇌엔 다음에도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혹시 지금 답장이 왔나? 댓글이 달렸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 확인이 쌓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급격한 불안감, 집중력 저하, 그리고 업무나 일상에서의 비효율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고 점심에도 확인하고 잠들기 직전에도 확인하죠. 이 반복은 결국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상태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답장이 안 오지? 왜 그 사람이 올린 게시글을 놓쳤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면 몸과 마음 모두 지치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 확인 행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일상에 크고 작은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애착 스타일과 집착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며 이 집착이 왜 더 깊어지는지 그 심리적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리한 애착 스타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애착 스타일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안정형,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며 감정 기복이 비교적 적습니다. 불안 회피형,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싶어하고 애정 표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불안 집착형, 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헤어짐 이후엔 놓지 못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혼합형, 불안과 회피가 섞여 예측 불가능한 감정을 경험하죠. 여기서 우리는 불안 집착형에 주목합니다. 이 유형은 어린 시절 돌봄의 불안정에서 시작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할 때 생겨나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 연인이 떠나면 내가 곧 버려질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A씨는 이별 후 한 달 동안 전 애인이 보는 스토리만 50번 넘게 확인했고 밤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올까? 라는 작은 희망이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애착의 뿌리가 흔들리면 집착은 더 강력해집니다.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이 힘들 것이다. 내가 다시 연락해야 마음이 편하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이제 우리는 집착의 뿌리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내려온 애착의 패턴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의존 탈출 전략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탈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뇌 속 보상 회로와 마음의 패턴을 직접 재설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디톡스 루틴. 매일 1시간 SNS 오프로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 알림을 모두 꺼두고
일정 시간에는 아예 다른 방에 두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도파민 과다 분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 대체 기법. SNS 대신 새로운 보상을 찾아야 합니다. 30분 산책하며 호흡에 집중하기, 짧은 스트레칭 또는 요가 루틴, 감정 일기로 마음 상태 기록하기. 이런 활동이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지 재구조와 연습. 생각의 틀을 바꿔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으로 훈련하세요. 네 번째, 사회적 지지망 활용.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요. 신뢰하는 친구에게 마음 털어놓기, 비슷한 경험자 커뮤니티 참여, 주간 감정 공유 약속 잡기. 이렇게 함께 할 때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을 일상에 적용하면 뇌는 새로운 보상 회로를 구축하고 마음은 점점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략을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집착 탈출 챌린지를 소개할게요. 이제 오늘 배운 전략을 7일 동안 직접 실행해 볼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승리를 쌓아가며 뇌와 마음을 재설계해 보세요. 첫 3일은 디지털 거리두기에 집중하세요. 스마트폰의 모든 알림을 꺼두고 하루에 딱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SNS를 확인하도록 시간을 제한합니다. 확인할 때마다 횟수를 기록해 보세요. 4일차와 5일차에는 감정 관찰 일기를 씁니다. 하루 3번 간단히 2문장으로 내 마음 상태를 적고 전 애인 생각 대신 오늘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메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착이 슬며시 스며드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6일차에는 새로운 경험을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산책, 요가, 취미 활동 중 하나를 골라 실천합니다.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속 반복 확인, 충동에서 벗어나는 감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마지막 7일차에는 성과 점검과 리셋, 플랜 수립의 시간을 가집니다. 일주일간 기록했던 SNS 확인 횟수와 감정 일기를 돌이켜보고 유의미한 변화를 스스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루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정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이 챌린지를 마친 후에는 스스로 느끼는 작은 변화와 충동적으로 스마트폰을 집는 횟수가 줄고 감정 기복이 안정되는 경험이 확실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 챌린지를 완수하면 SNS 확인 충동이 눈에 띄게 줄고 감정 기복도 훨씬 안정될 거예요. 무엇보다 스스로 경험한 수치와 변화를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왜 전 애인이 계속 생각날까? 그 집착의 심리학과 탈출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도파민 회로, 애착 스타일, 그리고 7일 챌린지까지 모두 작은 행동의 변화로 시작할 수 있죠. 여러분도 오늘 당장 디지털 디톡스 한번 시도해 보시고 감정일기 한 줄이라도 남겨보세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 이별 후 새로운 사랑 준비법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회복과 성장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